응? 집에 가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원래는 이제 매 시간 테스트가 한 번씩 있어요. 매 시간까지는 아닌데 이제 조금 테스트가 자주 있을 건데 그 테스트를 10점을 5번 맞으시면 연속 아니고 그냥 누적으로 5번 맞으시면 제가 원하는 기프티콘 한 2만 원어치 정도를 보내드리거든요. 어? 네, 그 실제로 받아가서 맛있게 처먹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 그거 응. 그것만 팔려고 답만 계속 외우면 그렇게라도 공부를 좀 하라는 거야. 제발 부탁이니까. 안 풀고 그러고 계속 답 어? 계속 외워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다가 내가 좀 심하다 싶으면 한번 불러서 개지랄을 할 수도 있어. 자, 집합 지난 시간에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약간 저번에 내가 다음 시간에 풀어주겠다 하고 넘어간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디 피시면 되냐면요. 자, 일단 16페이지 20번 한번 펴볼래? 16페이지 20번. 16페이지 20번. 20번입니다. 16페이지 20번인데요. 자, 원래 대부분 이런 부등식의 해집합 관련된 문제에서는 대부분 뭐가 되게 내주지? 인수분해가 되게 내주는데 얘가 그냥 솔직히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게 분명히 공수 원에서 한 내용이긴 하거든. 그래서 그냥 하나만 넣어놨어. 알겠지? 한번 봐봐 어떻게 푸는지. 자, 집합 A가 x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집합 B는 x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플러스 3이라고 합니다. 얘가 0보다 크다네요. 자, 위쪽은 명백히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야 안 되는 친구야? 되는 친구죠. 그래서 얘는 부등식 해집합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x바는 좀 생략하고 적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그치. 그러니까 해만 불러보면 2분의 1부터 2 사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네. 근데 문제는 요 밑에 친구인데 요 밑에 친구가 원래 대부분은 뭐가 되게 준다고? 인수분해가 되게 준다고.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네. 젠장 맞아요. 그치?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근해 공식밖에 없어요. 원래 기본은. 근데 저거의 해를 근해 공식으로 쓰는 순간 계산이 너무 어떻게 되겠어? 지옥 같아지겠지. 그치? 계산이 지옥 같아지므로 어지간하면 근해 공식은 최고의 수단으로 밀어넣는 게 좋겠죠. 뭐 정말 어쩔 수 없으면 근해 공식이라고 써서 풀어야겠죠. 그러면 애지간하면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얘를 근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 알파 베타가 뭐인 거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대. 자, 그럼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수직선상에 이걸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2분의 1 있을 거고 여기 2 있어서 일단 위에 A부터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요 A가 요 B라는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알파랑 베타가 막 이런 데 찍히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알파 베타가 어디 쪽에 찍혀 있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 2분의 1보다 왼쪽에 두 개가 이렇게 샵 찍혀 있으면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죠.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두 번째 알파 베타가 아싸리 2보다 오른쪽에 둘 다 이렇게 찍혀 있으면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끝나거든. 저 알파 베타가 둘 다 2분의 1보다 작다. 그다음에 알파 베타가 둘 다 2보다 크다. 라는 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자, 두 근이 뭐보다 작다. 두 근이 뭐보다 크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있긴 있어요. 언제? 공수원 부등식 파트에서 뭐라고 배웠죠? 근해 분리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네. 기억이 안 나면 지금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기본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근해 분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2차 함수
얘를 이제 2차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겼겠죠. 초고차항이 양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을 대충 그립니다. 여기가 알파일 것이고 여기가 베타일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어느 케이스부터 해볼까? 2분의 1보다 작은 거부터 해볼까? 2보다 큰 거부터 해볼까? 작은 거부터 해볼까? 그러면 2분의 1이 어디쯤 찍혀야 돼? 알파, 베타가 둘 다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2분의 1이 이런 데 어디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지? 정확한 위치까지는 내가 모르더라도 베타 오른쪽에 2분의 1이 찍힐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찍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려보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따지시면 돼요. 함수값, 판별식, 추계방정식. 이거 세 개 따지면 된다. 그래서 한판축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으시죠? 그죠? 배웠을 리가 없어. 얘들아. 자, 나는 그냥 순서 살짝 꼬아서 판별식부터 볼게요. 오케이? 자, 판별식이 당연히 무슨 수여야 돼? 판별식이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양수여야겠죠. 그죠? 판별식 뭐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양수여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두 번째, 추계방정식을 따져야 돼요. 자, 축이 얼마죠? 이거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축 얼마죠? a. 자, a죠? a가 뭐보다 작아야 돼? 지금 a의 위치가 어디보다 작은 게 확실해? 2분의 1보다 작은 게 확실하죠? 그죠? a가 2분의 1보다는 작아야겠구나. 자, 3번. 또 뭘 체크하셔야 돼요? 함수값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요 2차 함수 fx라는 친구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당연히 저게 양수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어? 양수가 된다는 거 정도는 구체적인 값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양수, 음수 중에 고르라면 양수가 된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써보면 얼마죠? 이거? 얼마니? a 더하기 4분의 13 이렇게 되겠네. 맞죠? 이게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자, 부등식이 몇 개야? 3개죠. 저 3개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다 풀어서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시면 된다. 겹치는 부분 찾으시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게 우리가 공통수학 1 때 배웠던 한판축이라는 친구죠. 그죠? 그네 분리. 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막 높냐 하고 물어보면 아니야. 솔직히 높지 않아. 이 동네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내. 근데 그래도 아예 안 나올 거라고는 할 수가 없죠. 왜? 분명히 공수학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그죠? 한 번은 봐놓읍시다. 한 번은. 오케이? 자, 동일한 원리로 당연히 뭐도 할 수 있겠어요? 알파, 베타가 뭐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A의 범위가 2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게 답이에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네. 자, 요게 풀이 1번 흔히 알려져 있는 한판축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해. 개인적으로. 원리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자, 이거 지웁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줄 건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 대수 때 가면 저 부등식 가지고 이상한 걸 되게 많이 풀어야 된다는 친구들이 나와요. 삼각방등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이제 실근 존재 조건 막 이런 거 따질 때 지금 이렇게 풀면 이제 2학년 때 킬러 문항 풀 때 머리가 빠개집니다. 빠개지는 게 아니라 계산하다 시간이 끝나는 문제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그냥 풀이 하나 더 보여줄게. 알겠지? 이거 연습해두면 좋다. 그리고 이것도 분명 교육과정 안에 있는 풀이다. 자, 들어보세요. 지금 얘 2차 부등식이잖아. 그치? 2차 부등식이잖아. 마이너스. 여기다 적을게. 2ax 플러스 2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자, 이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그죠? 요 2차 부등식을요. 조금 이제 나중에 수능까지 생각을 하면 이렇게 다룰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문자가 막 들어있잖아. A가 들어있잖아. 그지? 그러면 저런 문자가 있으면 어지간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주면 좋아. 아는 놈과 모르는 놈으로 식을 분리해서 쓰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아는 놈 한쪽에 몰아놓고 모르는 놈 한쪽에 몰아놓겠다는 뜻이야. 이거 참고로 이번 고3 9월 모의고사 때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아는 놈 뭐야? x제곱 확실히 알고 있죠? 여기 3 확실히 알고 있죠? 이거 왼쪽에 몰아넣어. 모르는 놈. 누가 들어가 있는 애들 몰라? A 들어가 있는 애들 모르겠지 내가. 반대로 넘기십니다.
2ax 마이너스 2a 이렇게 적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럼 어지간하면 아는 놈과 모르는 놈으로 분류했을 때 우리 교육과정 안쪽에선 대부분 모르는 놈들은 다 1차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식의 형태면 얘는 무슨 선이 되는 거겠어? 직선이 되는 거죠. 2a로 묶으면 x-1이니까 얘를 y꼴로 생각했을 때 y는 2ax-1로 생각했을 때 저거 직선인데 무슨 직선이에요? 1,0을 고정적으로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얘를 그래프 해석의 논리로 들어가 볼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이차 함수가 생겼겠죠. 그죠? 어떻게 되십니까? 자,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난다고? 1,0을 지난다고. 자, 그리고 기울기가 미정이니까 어떻게 되고 있겠어? 돌아가면서 회전하고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막 회전을 할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막 하고 있을 거야. 맞지? 회전을 하는 친구가 당연히 근이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야? 교점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교점이 둘 다 어느 쪽에서 생기면 되겠어?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생기거나 혹은 2보다 큰 쪽에서 생기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적당히 2분의 1보다 작은 거 한번 해볼게. 자, 여기 한 2분의 1이 있다고 쳐볼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회전을 시킬 거예요. 회전을 하다가 처음으로 어떤 순간이 올 거냐면 접하는 순간이 이렇게 오겠죠. 그죠? 이 접하는 순간, 자, 교점의 좌표 두 근 다 2분의 1보다 어때? 작죠? 만족을 한다는 거지. 자, 언제 찾으면 돼? 판별식 0일 때 한번 찾아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이때부터 두 근이 2분의 1보다 작아요. 자, 점점 돌아가요. 이렇게 그려져. 자, 한동안 두 근이 다 2분의 1보다 어때? 교점이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점점 돌다가 어떤 순간이 오겠어? 당연히 요 2분의 1 요점 지나는 순간이 와야 하나요? 오겠죠. 자, 그러면 요때 직선을 쭉 그려보면 요때는 요때는 한 근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거보다 더 돌아가면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이 2분의 1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상황은 언제인 거야? 접할 때랑 요 2분의 1, 요 점을 지날 때랑.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납득이 되었습니까? 자, 이쪽만 찾아줄게요. 나머지 반대쪽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계산으로. 자, 그러면 이쪽은 이제 그냥 이 친구의 판별식이 0일 때잖아. 그지? 판별식이 0일 때 찾아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일 때. 자, a가 몇 또는 몇이야? 3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얘 기울기가 생겨먹은 꼬라지를 보니까 얼마여야 되겠어?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기울기 음수잖아. 그지? a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이게 접할 때야. 자, 두 번째, 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점은 구체적으로 x좌표는 2분의 1일 것이고 어디 위의 점이지? 요 x제곱 플러스 3 위의 점이죠.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4분의 2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을 이 직선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지나주면 끝나는 거죠. 자,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가 4분의 13이면 저 점을 지나겠구나. 그냥 대입해서 찾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a가 뭐가 돼? 마이너스 4분의 13이구나. 자, 그러면 a는 이제 요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그럼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더라. 자, 항상 이런 거 풀 때 뭐 잘 판단해 줘야 되냐면 등호를 잘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접할 때는 여기 잠깐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이 있었나? 없죠? 딱히 없죠? 그런 말. 그럼 이거 중근 가져도 돼? 안 돼? 되죠? 그럼 얘 마이너스 1 이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여기 등호를 넣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십니까? 자, 근데 a가 마이너스 4분의 13이면 요 점을 지나는 거잖아. 한 근이 얼마가 돼버려? 2분의 1이 되어버리는 거지. 자, 얘 만약에 베타가 2분의 1이어도 a가 b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 안쪽에 a는 2분의 1을 갖고 있는데 바깥쪽에 b는 2분의 1을 안 갖고 있을 거거든. 무슨 말인지 납득됐니? 그러니까 이쪽에 등호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안 된다는 거. 이것까지 완벽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절대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문제. 알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니? 쉬운 문제 아닌데 이게 선생님 왜 저렇게 풀어요? 그냥 한 판쭉 3번 따지면 되지. 저게 나중에 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 고난도 문제집 풀다 보면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적어도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있다 막 이런 거 본 적 있니 혹시? 문제집에서? 없나? 가끔 저런 게 나와. 시험이 초고난도로 올라가면. 근데 저걸 한 판축으로 풀려 그러면 못 푸는 건 아닌데 계산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요. 왜냐면 따져야 될 케이스가 너무 많아져서. 생각을 해봐. 적어도 하나라 그러면 하나 있건 물론 집합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것도 생각하기가 좀 복잡하고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있대. 그럼 어떤 케이스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작은 근 하나가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있는 경우, 큰 근 하나가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 세 가지 케이스를 다 뭘로 하셔야 돼요? 한 판축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구하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 적어도 하나 조건이 대수 가면 킬러 문항에서 기본 패시브로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한 판축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문제 풀 때 이제 계산량에서 밀려서 죽어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리고 이런 풀이도 하나 알고 있으면 좋아. 알겠지? 지금 이거는 그나마 그리고 실제로 대수 킬러 문항에서는 지금 여기서 얘가 직선 형태로 나와서 이게 회전해야 돼서 생각할 게 많았잖아. 그지? 대부분 얘를 상수 형태로 줘요. 이렇게 x가 없는 상태로 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돼? 이렇게 직선 이렇게 쭉쭉쭉 그으면서 x축이랑 평행한 직선만 쭉쭉쭉 그어가면서 찾으면 되거든. 그러면 이거보다 난이도가 훨씬 내려.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 형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건 나중에 계속 가서 보시면 알아요. 이걸로 풀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시간에 죽었다 깨어도 못 풀겠구나 하는 문제가 튀어나와요. 아시겠죠? 이 정도는 좀 할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아는 놈이랑 모르는 걸로 분류하는 거는 수능에 주구장창 계속 나오고 있는 테마야. 알겠지? 할 줄 아셔야 돼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구해드렸어요. 이보다 큰 쪽은 그러면 여기다가 2, 모시기 하나 찍어놓고 방금 전이랑 똑같은 짓 하면 풀려 안 풀려? 풀려요. 직선 회전시키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20번 여기까지.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17페이지 24번 한번 봅시다. 17페이지 24번.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학생 입장에서 제일 떠올리기 쉬운 풀이랑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똑똑하게 푸는 법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A, B, B, C, C, A다. 자, 이 두 집합이 서로 포함 관계가 A가 B에 들어가 있고 B가 A에 들어가 있대. 자, A랑 B랑 어떤 집합이란 뜻이야? 서로 같은 집합이란 뜻이겠지. 그죠? 자, A랑 B랑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자, 학생 입장. 자, 둘이 서로 같은 집합이면 당연히 여기 구성 원소들이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자, 그럼 A랑 뭐가 똑같겠니? A랑 뭐가 똑같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해요. 저거 어떻게 알아요? 왜요? 원소 나열법으로 쓰여져 있는 친구는 당연히 순서에 상관이 없잖아. 1, 2, 3으로 쓰고 3, 2, 1로 쓰더라도 둘은 서로 어떤 집합이야? 같은 집합이거든. 그러니까 A랑 뭐가 같은지 너가 어떻게 알아? 그지? 근데 이제 조금 반찍기로 들어가. 그래 원래는 모든 케이스를 다 따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내신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정도 직감은 있으면 좋은데, 자 얘들아 상식적으로 이게 A랑 AB랑 같을 수도 있고 A랑 BC랑 같을 수도 있고 A랑 CA랑 같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저 때마다 답이 다 다르게 나온다면 문제를 냈겠니? 못 내죠. 그럼 뭔가 제한 조건이 더 붙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지? 그 뜻은 뭐야? A랑 AB랑 같든 A랑 BC랑 같든 A랑 CA랑 같은 답은 다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똑같이 나오니까 문제로 출제했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럼 그냥 하나 찍고 내신 시험장에서 푸셔도 꽤 잘 푸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찍기긴 한데 조금 그래도 경험에 의존한 찍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그냥 하나만 보여줄게.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 케이스는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자, A랑 AB랑 같다고 한번 넣어봅시다. A랑 AB랑 같아요. 그러면
A가 0이거나 혹은 B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A가 0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문제 맨 끝에 단 하고 뭐라고 돼 있어? A, B, C는 0이 아니다 라고 돼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A는 0일 수가 없어. 그럼 B가 얼마라는 얘기야? 무조건 1이라는 얘기야. 자, B가 1인 게 확정이 됐어. 그럼 얘는 얼마가 돼? A가 되고요. 얘 뭐가 돼요? C가 돼요. C랑 C 똑같네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뽑아낼 수 있어? 이 1이랑 뭐랑 똑같아야 돼? CA랑 똑같아야 돼. CA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일단 ABC는 구해졌어요. ABC는 얼마예요? 1이에요. 어떻게 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라 그랬지? 6이라 그랬지. 그지? 자, 6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B가 1인 게 확정이 됐고 CA가 1인 게 확정이 됐잖아. 그럼 A 플러스 C가 얼마라는 얘기야? 5라는 얘기야. 맞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많이 보지 않았니? 근각에서. 근각에서의 관계 쓰셔도 되고 맞아요. 근각에서의 관계 쓰셔도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잖아. 그럼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C제곱이란 말이야. 맞지? 결국 얘만 알아야 되거든. A제곱 더하기 C제곱. 뭐 쓰시면 돼요? 곱셈공식 변형 쓰셔도 돼요. 뭔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자, 요게 이제 학생 입장에서 처음 봤을 때 떠올리기 가장 쉬운 풀이야. 알겠지? 그럼 조금 더 똑똑하게 푸는 법 알려줄게. 조금 더 똑똑하게 푸는 법. 앉을게. 얘네가 같은 집합이잖아요. 같은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쟤네가 구체적으로 뭐랑 뭐가 똑같은지까지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방금은 뭐 한 거야? 분명히 말했어. 저거 찍은 거야. 그지? 근데 이 정도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얘네가 구성 요소가 다 똑같고 얘네가 다 구성 요소가 똑같으면 얘네 다 더한 거랑 얘네 다 더한 건 어떻겠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A, B, B, C, CA랑 다 더하면 둘 다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알고 얘 알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곱셈 공식 변형하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얼마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근데 항상 이렇게 하고 나서 곱을 못 구하더라고. 얘들아, 합 똑같지? 당연히 구성 요소들이 똑같으면 그럼 뭐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 곱도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얘네를 다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A, B, C는요. 이거 다 곱하면 무슨 일이 있고?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되죠. A, B, C 날려버릴 수 있어 없어? 왜요? A, B, C는 뭐가 아니라 그랬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날려버려도 되지. 그럼 A, B, C가 얼마나 여기 나와? 구했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제일 똑똑하게 푸는 방법이긴 한데 학생이 딱 처음 보자마자 이걸 팍 떠올리긴 좀 쉽지 않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풀이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서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사과의 말씀 19페이지 35번은 정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답 10이에요. 답 10이에요. 아시겠죠? 보기에 정답이 없어요. 답 10이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2, 33 아니 난 33은 여러분은 안 할 거고 32, 34, 36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좀 어려운 게 많아. 자, 32번부터 한번 봐봅시다. 32번. 자, 집합 X는 1부터 5까지 있는 놈이고요. 자, A가 m,n의 바 m이 x의 원소고 n도 x의 원소이면서 m은 n의 약수래요. 이렇게 적을게요. 적기 귀찮아서 그래. m이 n을 나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1번 선생님 m,n이 여기 왜 오죠? 겁나 이상한데요. 자, 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냥 적어. 뭘 적어준 거라고? 원소의 형태가 저렇게 생겼다고 적어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원소의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거야? 순서상 좌표로 생긴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2번.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규칙성이 한눈에 바로 보이십니까? 바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그지? 만약에 저게 한눈에 보이신다 그러면 내 수업 듣지 말고 혼자서 공부하셔도 1등급 나올 거예요. 그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노가다에서 규칙성을 추론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문자가 두 개잖아. 문자가 두 개인 상태에서 둘 다 조작하면서 뭔가를 찾아내는 건 쉬워 어려워?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이야. 그러면 최소한 뭐는 해줘야겠어? 둘 중에 하나를 고정은 시켜놓고 생각을 해야겠죠. 뭘 고정시켜볼까? M 고정시킬까? M 고정시킬까? 뭘 해도 금방 풀려. 뭐 해볼까? 뭐 해볼까? 네. M 고정시켜볼까? N 고정시켜볼까? M. M? 오케이. M 고정시켜보자. 자, M이 1인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M이 1이에요. M이 N을 나눈다 그랬으니까 N은 M의 무슨 수여야 되겠습니까? 배수여야겠죠. 자, 그럼 N이 가능한 숫자가 1의 배수니까 뭐부터 뭐까지 다 가능해? 1부터 5까지 다 가능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M이 2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이 2의 배수여야 되니까 뭐 가능해? 2, 4 가능하겠네요. 6은 왜 안 쓰는지 아시죠? 1부터 5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치? 자, M이 3인 경우 N은 얼마여야 되겠어? 3밖에 안 되겠네. M이 4인 경우 N은 4밖에 안 되겠네. M이 5인 경우 N은 몇 밖에 안 돼? 5밖에 안 되겠네. 이거 이제 개수만 세시면 되죠. 그죠? 원소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맞죠? 몇 개야? 5, 7, 8, 9. 답은 10개. 별거 없어. 집합이 복잡하게 생겼어. 뭐 어쩌라고. 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잡하게 생긴 집합은요. 그냥 보자마자 이건 내가 못 풀겠군 하고 바로 직감이 와요. 워크북에 좀 넣어놨거든. 그냥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 친구는 내가 풀 수 있는 친구가 아니겠군 하는 게 한눈에 들어가요. 무슨 여기다가 나중에 가면 뭐 이런 게 나와. 여기다가 함수를 쑤셔 넣어. 그리고 여기다가 갑자기 직선 집합을 쑤셔 넣어.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어요. 그런 거는 보자마자 판단이 서. 이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하고 판단이 서요. 그런 애들은 걸으시면 되는데 저 정도에선 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저런 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자, 33번은 이건 그냥 순수 생 노가다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34번 한번 해봅시다. 34번. 자, 집합 A는 x, y가 x 플러스 y는 1이라고 했네. 자,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뭘 만족하는 점들? x 플러스 y는 1을 만족하는 점들. 뭐구나?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죠? 내가 개념 설명할 때 해드렸죠? 저런 거 많이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5인데 이 x, y가 뭐의 원소래? A의 원소래. 자, 그러면 이것도 원소의 형태를 써놓은 거잖아. 그지? 그럼 요 x, y들이 x, y들인데 맞죠? 저기다가 2 더했고 마이너스 5 더했네. 자, 뭐라는 인식이 좀 생겨주면 좋을까? 그렇지, 이거 평행이동한 점이구나. 점들을 모아놓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x축방으로 얼마 평행했어? 2, y축방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되겠네. 자동. 자, 그러면 이 B라는 집합이 나타내는 직선을 우선 한번 찾아봅시다. 자,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x 마이너스 2죠. 그죠? 네. 이 점 자체가 x축방으로 2 평행이동한 거니까 직선도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x 마이너스 2 적으셔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플러스 y 대신에 y 플러스 5 대입하셔야겠죠. 이거는 뭐 직선할 때 평행이동할 때 주거를 했었으니까 는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조금 정리해서 써볼까요? x 플러스 y는 얼마니? 마이너스 2겠네.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당연히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고. 오케이?
난 이렇게 적겠다 이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이 B가 나타내는 직선이 얘야. 납득이 됐니? 자, 근데 M,N이 B의 원소래요. 자, M,N은 이 직선 위에 점이겠죠. 그죠? 근데 구하라는 게 M제곱 플러스 N제곱의 무슨 값? 최소값이 얼마야? 하고 물어봤어. 자, M제곱 플러스 N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왔어. 특히나 좌표를 제곱한 게 나왔어. 바로 뭐라는 인식을 좀 가져주면 좋을까? 아, 저거 길이구나. 혹은 거리구나. 라는 인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죠. 뭐랑 뭐 사이에? 원점. 그렇지. 원점 0,0과 M,N 사이에 거리를 제곱한 식이겠구나 라는 인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 한번 그려보자. 좌표상에. 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맞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좌표상의 원점과 요 위에 있는 점을 찍고 이렇게 거리를 측정한 거야. 맞지? 저게 최소가 될 때는 당연히 언제겠습니까? 그치, 수직일 때. 이렇게 수선의 발 탁 꽂혔을 때겠죠. 그죠? 그럼 요 거리를 제곱한 게 m제곱 플러스 n제곱의 무슨 값이겠어? 최소값일 겁니다. 어떻게 구하죠? 전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냥 갈긴 다음에 제곱하면 되고. 그죠? 마지막 계산력 그냥 세영. 다 보여놨다. 그지? 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6번. 36번. 왜? 네. 왜? 아니 그냥 다르게 풀어. 뭐라고? 다르게 풀어. 다르게 풀었어? 다르게 풀어도 돼? 뭐 이차함수 최대치에서 이용하겠다고 그래도 돼?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 그리고 혹시나 뒷내용 배운 친구들은 뒷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고 풀이 방법 되게 많아요. 꼴찌와서 치셔도 되고. 근데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걸로 풀어준 거야. 알겠지? 네, M과 N이 같으면 최소 아니야? 응? M과 N이 같으면 최소 아니야? 그게 산술기야. 그럼 나중 혹시나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아직 산술기하가 분명히 이제 머릿속에 잊혀진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산술기하로 내가 설명을 안 해줄게. 그지? 나중에 산술기하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런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자, 36번. A는 x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는 빵. B는 x바 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ax는 빵.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무슨 집합이야? A, B 둘 다 해집합이죠. 3차 방정식의 해들을 모아놓은 해집합. 그지? 자, 근데 일단 여기서 너무 자명한 해는 하나가 있네. 얼마 있어요? 0은 둘 다 가지고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이 뒤를 한번 봐보자. N, A, 합집합 B가 얼마다? 4다. 자, 그 다음에 N, A, 교집합 B는 얼마다? 2다. 일단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면 좋아. 교집합이 2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는 확정이에요. 뭐가 공통인 건 확정이야? 0이 공통인 건 확정이지. 근데 그 외에 분명히 겹치는 근이 하나는 더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무슨 근, 그런 걸 무슨 근이라 그러죠? 공통근이라 그러죠. 그죠? 공통근이 일단 하나는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굳이 얘를 이 상태로 놓지 말고 어차피 0 하나는 확정이니까 x는 그냥 나눠놓고 좀 시작해도 될까? 나머지에서 어차피 공통인 근이 하나 나왔단 거니까 나머지만 보자. 자,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죠. 얘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죠. 자, 여러분 혹시 그 공수원 심화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거 보자마자 공통근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긴 한데, 그리고 이거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 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이었는데 맞아, 그거 공통근 얼마죠? 1인 거 좀 바로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그럴 수 있죠. 자,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면, 얘가 두 근이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쳐볼게. 오케이?
얘는 두 근이 알파랑 감마라고 쳐볼게요. 왜 알파 두 개 썼는지 아시겠죠? 무슨 근을 가지니까? 공통근을 가지니까. 알파가 공통근이라고 생각을 하겠다 이거. 오케이? 자, 원래대로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얘네를 연립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하면 안 되는 짓이야. 그지? 왜냐면 서로 근이 다를 테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처럼 공통인 근이 있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그땐 연립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상태로 연립을 하겠다가 아니라 알파를 쑤셔 넣고 연립하시면 돼요. 자, 알파를 쑤셔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는 0.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X인 상태에서는 연립할 수 없어요. 왜? X는 문자잖아. 그지? 그리고 저게 X,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방정식의 근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 알파는 이제 무슨 수야? 숫자예요, 저거. 뭔진 모르겠지만.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더하고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뺍니다, 그래서. 왜? 내 눈엔 얘가 너무 거슬려. 알파 제곱이 너무 거슬려. 오케이? 자, 알파 제곱을 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B 알파 플러스 B-A는 0.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뭘로 묶이는 게? A-B로 묶이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돼? 네, 이해돼. 자, 근데 문제에서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지? A, B가 어떤 실수라 그랬어? 서로 다른 실수라 그랬어. 그럼 얘가 0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가 0이란 얘기예요? 얘가 0이란 얘기예요. 알파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아, 공통근은 1이었어. 이거 너무 유명한 문제예요. 너네 중간고사에도 나오기도 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공수 1 중간고사 때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니?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얘가 공통근이 1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자, 그러면 얘가 합집합이 4개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근 2개, 3개 나오겠죠. 여기서 근 3개 나오겠죠. 그죠? 근데 하나는 겹쳐 안 겹쳐? 하나는 안 겹쳐야겠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요 베타랑 감마는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이제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A 합집합 B 마이너스 A 교집합 B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냐면 얘 이제 A 합집합 B의 원소를 다 써보면 싹을 다 써보면 0, 1, 그 다음에 베타, 감마 이렇게 있을 거야. 맞지? 베타랑 감마 아직 뭔지 몰라. 알아낼 방법이 없어. 그죠? 자, A 교집합 B는 뭐가 돼요? 0, 1이죠? 맞죠? 자, 얘네를 빼래. 뭐만 남아? 베타랑 감마만 남지.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일까? 하고 물어본 거야. 납득이 되십니까? 근의 합을 물어봤네. 왠지 뭘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좋을 것 같지 않니? 그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좋은데,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기 전에 요건 하나 뽑아놓고 갈게요. 얘 공통근이 1이잖아. 그지? 여기다 1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건 적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제 얘네를 가지고 합을 계산을 해볼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 1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죠. 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1 플러스 감마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B죠? 근계관. 그지? 자, 이제 베타 플러스 감마 만들어내고 싶잖아, 우리는. 얘네 둘을 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자,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입니다. 자, 그러면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2는 2항에서 이렇게 적겠습니다. 맞죠?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야? 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만 알아내면 돼. 맞지? 자,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1이란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된다는 사실을 마이너스 1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아내고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쉬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존나 어려운 문제야. 이 정도면. 그죠? 말도 안 돼. 1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 9 근이 1 베타였잖아. 아 못 쓴 거야? 근계만 쓴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해되었어요? 예. 끝이야. 이런 존나 어려운 문제야 이 정도. 오케이? 근데 이게 고생이랑 시너지랑 뭐 이것저것 시중 기출 문제 중에 되게 많이 들어있는 문제예요. 물론 이 정도로 어렵게까지 그 대부분의 책에서 요 x를 하나 떼내고 2차 방정식 두 개를 가지고 뭘 물어보는 문제가 많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는 3차 방정식 내가 좀 어려운 버전으로 갖다 놨어. 오케이? 고생이 보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마 있을걸? 내 기억으로는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있는지는 요새 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모르겠다.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되었습니까?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그리고 자, 22페이지 혹시 52번 푸셨습니까? 22페이지 52번 예. 풀었어? 응? 풀었어? 이거 조금 신기한 부등식 하나 생기지 않니? 인수분해 했을 때. 오케이, 잠깐 정리할 시간 줄게. 신기하게 신기해요. 그 잠깐만. 2A 세제곱 모시기 하는 거 나오고 이렇게 그것도 있는데 이거 딱 하나 이거 얘기하나 봐. 이렇게. 2A 세제곱? 52번 말하는 거니? 네. 아니 2A 세제곱은 아니고 이게 A가 잠깐만 이거 좀 정리하고 있는 친구들 있는 것 같아서 정리할 시간 잠깐 줄게요. A가 1인 경우만 따로 해야 되는 거? 맞아. 야 이거 서버 때 해줬잖아. 우리가 했어요. 했어요. 기억이 없네. 근데 이거 썸머 때는 내기하고 이거 A 제곱 옮기지 않나? A 제곱 들어있는 거 옮겼던 거 같아. 얼추 정리된 것 같으니까 이제 52번 좀 봐볼게. 52번. 영양표 기출이야. A는 이제 미안한데 귀찮아서 그런데 x 반은 좀 생략해도 될까? 생략하고 쓸게. 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a부터 그냥 인수분해부터 하고 들어갈게. b 쓰기 전에. 자,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저 정도로 식이 복잡해지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이 꽉 깨물고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뭘로 묶여? a로 묶으면 a-1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적당히 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만들었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랑 a-1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찾아져 저게.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시험 시간에 2차 방정식 더럽게 복잡한 친구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그랬어?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 거라 그랬어. 왜? 안 되면 근해 공식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근해 공식 깔기라 그러면 그냥 던지세요. 저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겠지. 루트 안에 4차식이 들어가 있다고? 야, 때려 쳐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x-a 제곱 플러스 a랑 x-a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맞죠? 뭐랑 뭐 사이? a 제곱 마이너스 a랑 a 마이너스 1 사이가 되겠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일이 생겨요. 원래 얘들아 이렇게 양쪽에 문자가 막 들어있어. 구간의 양 끝에 문자가 들어있어. 그러면 어떤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돼. 원래. 그렇지. 서로 대소가 뒤바뀌는 경우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 예를 들면 양 끝이 그냥 예시야. 2a 플러스 1이랑 a 사이에 있대. 두 근이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A라고 쳐볼까? 마이너스 A라고 쳐볼까? 자, 이렇게 사이 이렇게 두 근이 나왔어. 인수분해를 했더니. 자, 이거 그러면 답을 내가 이렇게 적었어. 그래서 자, 이거 맞아 틀려? 몰라요. 그쵸? 몰라요. 왜? A의 범위가 안 주어져 있으면 저 관계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2A 플러스 1이 왼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0, 뭐 0 이런 거면 이 관계가 맞겠죠. 그죠? 근데 A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잖아. 관계가 어떻게 돼? 역전돼서 써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거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가끔 이제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인데 얘는 그러면 얘 이제 a제곱 마이너스 a랑 두 근이 a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얘는 그럼 관계가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아싸리 없어요. 이게 좀 특이한 거야. 참고로 이건 이미 모의고사에 나 기출된 적이 있어요. 이 방식으로. 왜냐?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 범위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얘가 얘보다 클 때 한번 찾아보자 하고 써놨어. 오케이? 저거 풀어야 되니까 뭐 해야 돼? 이항해야겠지. 자, 이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으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뭐죠? a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어때? 저건 항상 무슨 수야? 양수죠? 저거 항상 성립합니다. 뭐 언제 빼고? 1일 때 빼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1일 때도 얘가 같아지는 거지 대소가 역전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맞지? 근데 얘는 역전이 안 돼. 문자가 양 끝에 구간 양 끝에 문자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이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케이스가 확 줄어요. 원래는 얘네 둘이 바뀌는 경우도 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식이 a-1부터 a제곱 마이너스 a 사이로 이렇게 써질 겁니다. 첫 번째 식의 부등식이 풀었을 때 결과. 뒤바뀌는 경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저게 좀 특이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B. 그러니까 B는 인수분해. 쉽죠? B는 그냥 써도 되겠습니까? B는 그냥 쓸게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얼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부터 마이너스 A 플러스 5 사이로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맞지? 자, 그러면 자꾸 박수 치지 마. 나 그거에 PTSD 있어. 예비고일이요. 어? 예비고일. 예비고일 애들이 맨날 뭐만 하면은 박수 치고 개질하려 고 해드릴까요? 하지 말라고. PTSD. 자, 강제. 들어봐. B가 이렇게 되죠. 그죠? 얘네가 무슨 소가 되고 싶대? 서로 소가 되고 싶대. 서로 소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얘가 겹치는 부분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수직선상에 또 표시해보면 되겠지. 그지? 자, 이놈 뭐부터 표시해볼까? A부터 B부터. 이거는 어차피 둘 다 문제라서 뭐부터 표시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A부터 한번 해볼까? A부터 한번 해보면 A-1과 A제곱 마이너스 A 사이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서로소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이렇게 양쪽에 찍히거나 맞죠? 혹은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양쪽에 찍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찍힌다고 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A 플러스 5랑 이런 관계에 있을 것이므로 자, A 마이너스 1이 뭐보다? 마이너스 A 플러스 5보다 크면 되겠네요. 자, 부등식을 세울 때는 항상 뭐에 유의하자? 등호의 여부에 주의하자. 그지? 자,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되죠? 왜? 이쪽에 등호가 없으니까 얘네 둘이 똑같아져도 겹치는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럼 요 경우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일 테니까 자, a제곱 마이너스 a가 뭐보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 작다. 자, 같아도 됩니까? 네. 이해되셨나요? 저거 두 개 풀면 되겠죠. 풀고 마지막에 무슨 집합해야 돼? 교집합하면 안 돼. 쟤는 따로따로 케이스 분류해서 푼 거니까 합집합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 요거 풀면 어떻게 돼? 2a가 6보다 크거나 같다. a가 몇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자, 두 번째 이 친구 풀어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넘기면 a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 사이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거 풀 때 그래도 약간 유의사 안 들어가긴 하는데 응?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뭐 부등호가 바뀐다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부등호가 바뀐다든지 그럴 때 부등호가 바뀌면 이게 1 때문에 많이 빠그러질 수도 있거든. 여기서는 1을 체크 안 해도 답은 맞지 않아? 그치, 답은 맞는데 그러니까 부등호가 이게 바뀌면 빠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유의사항 한 번만 가보자. 알겠지? 자, 얘들아 이거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다 언제 얘기야? A가 뭐가 아닐 때 얘기야? 1이 아닐 때 얘기야. 맞지? A가 1이 되면 이거 이쪽 끝 뭐 돼? 이쪽 끝도 뭐 돼? 0 되죠? 그럼 이 집합이 사실 뭐가 돼버리는 거야?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숫자 하나짜리 집합으로 바뀌어요. 뭐만 있는? 0만 있는 집합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좀 위험하니까 이게 부등식이 바뀌었을 때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저런 특이한 케이스는 그냥 따로 빼서 처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A에다 1 집어넣으면 0부터 0 사이 얘 0이지. 그지? 자 여기다가 0,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부터 5 사이죠. 그죠?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서로 돼 안 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가끔 저걸로 막 장난질을 꽉 깨물고 치면 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저런 특이 케이스는 애지간하면 마지막에 따로 빼서 한 번만 체크를 해줍시다. 아시겠죠? 뭐 아무튼 딱 0일 때 특이 사항이 생기진 않았어. 이 문제에서 서로 맞았어. 맞지? 그럼 그냥 여기 있는 거 조건 만족하는 숫자를 그냥 다 세주시면 됩니다.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1, 이 안에 1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얘 3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3부터 10까지 다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총 개수는 몇 개야? 9개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54번. 여러분 혹시 이거 풀어보셨습니까? 규칙 찾아지십니까? 대입해서 해보면 규칙 찾아지십니까? 이거 어렵지 않게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해보시면 돼요. 해드려? 좀 해드려? 괜찮아?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 자, 몇 문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쉬는 시간 할게요. 지금 쉬어요. 지금 쉬자고? 1시간 남았어요. 40분. 하하. 그래, 그러면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거 집합 뒷부분 이어가 볼게요. 카드를 안 가져왔어.